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오세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는 그 서울시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또 아니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서울시를 갖다가 비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서울시의 그 인사들이 이 공직자로서 또는 이 서울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들의 공복으로서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연 오세훈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견제와 비판,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직전 영상을 찍고 나서 이 마이크가, 이 핀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졌습니다. 줄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과거에 예전에 한때 썼던 이 마이크를 다시 꺼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음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찍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 핀 마이크보다도 음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질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뭐 좋다, 안 좋다, 또는 그냥 그렇다, 어떤 의견을 남겨주셔도 그걸 참고해서 제가 다른 마이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전과 같다고 하시면 그냥 이 마이크를 쓸 테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마이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만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서울시의 행태가 아주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어떤 이 오세훈이가 지금 시정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서울시와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오세훈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오세훈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현재 오세훈이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세훈이가 뭐 명태균이냐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점은 그 오세훈과 그 오세훈을 옹호하고 있는 서울시 인사들의 행태, 요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명태균 의혹은 오세훈에 대한 의혹이지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한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 이 명태균 의혹이라는 거는 오세훈이 거기에 대해서 연루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오세훈이 명태균이하고 짝짝꿍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정치인 오세훈 또는 민간인 오세훈으로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됐고 진행 중인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나서야 됩니까? 단순히 그때 당시에 그 의혹의 그 인물이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공조직이, 서울시, 여러분들 서울시가 뭡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가 뭡니까? 바로 서울시민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오세훈의 월급 받고 사는 겁니까? 오세훈의 그 사재를 털어서 낸 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 하는 행태를 보면 이자들은 마치 자기들 월급을 오세훈이 주는 것처럼, 이자들은 마치 자기들의 본분이 오세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 같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태균 의혹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오세훈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점화됐을 때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해명 내지는 반박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김병민이라고 있습니다. 김병민. 옛날에 이제 서초 구의원 했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최고위원 한 번 했고, 그런 사람인데, 김병민이 얼마 전에 이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 서울시장 밑에 부시장이 3명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있고 행정 1, 2부시장이 있습니다. 이 정무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무부시장 차관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관급에 이 오세훈은 김병민을 안 쳤습니다. 김병민이 생년이 몇 년이냐면 198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올해 43살이고 만으로는 김병민이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으로는 41살 아직 12월생으로서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생일이 안 지났다면 41살, 생일이 지났다면 42살입니다. 불과 많아야 42살의 차관급 직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누구 덕분에? 오세훈 덕분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세훈에 대한 어떤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김병민이 개인이 오세훈 개인에 대해서 진 채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무부시장으로서는 여러분들 오세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김병민이라는 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도 받은 적도 돈 준 적도 없다. 생태탕 시즌2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태탕 시즌2라는 게 뭡니까? 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어준이의 뉴스 공장이네 어쩌네 저쩌네 가짜 뉴스 공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에서 오세훈이 뭐 자기 처가 땅 그걸 갖다가 이제 보러 다니면서 페라가 로퍼를 신었나 구두를 신었나 그 백바지를 입었나 뭐 이런 이제 증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오세훈이 마치 뭐 거기에 땅 투기를 하려고 뭐 어떻게 했다 사전 답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아닙니다. 오세훈 개인이 선임한 법률 대리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공직자로서 여러분들 서울시 정무부시장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오세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편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서울시민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적절하다 타당하다 공직자로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병민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날 YTN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김병민 당시 생태탕이라는 가짜 뉴스가 여과 없이 흘러다니는 악의적인 경험을 했다 하면서 얼마 전에도 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튜브 촬영장에 명태균 씨가 동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확인해봤더니 명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분이 현장에서 수행한 것이었다는 말로 이번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논란도 생태탕처럼 가짜 뉴스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지적했다는 겁니까? 바로 김병민이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병민이 또 뭐라고 했냐면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나 두어 차례 얼굴을 봤다. 그 이상 명태균과 인연을 이어간 적도 도움받은 적도 없다.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13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13차례가 아니라 25차례입니다. 그중에 비공표가 13차례입니다. 오 시장 측에서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스폰서라고 알려진 김모 씨가 명태균이한테 3,300만 원을 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는 여러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무상급식 사건 당시 오세훈 시장을 좀 도와줘야겠다고 해 그때 인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다.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당시 캠프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 말에 지인이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 정무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오세훈의 편을 들고 오세훈 캠프 얘기를 하고 이런 만한 입장이냐 그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2024년 6월 30일 이 김병민이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했다는 걸 갖다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대체 뭘 하는 자리인가? 뭘 해야 되는 자리인가? 여기에 정확하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서울시가 적은 겁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 시의회 및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와 언론과 정당을 상대하면서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직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세훈과 그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생태탕 시즌2를 외쳐가면서 오세훈의 캠프 얘기를 계속해가면서 오세훈이 편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 국회,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세훈의 정치인 오세훈의 어떤 의혹이 서울시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서울시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업무입니까? 근데 서울시 정무부시장 차관급으로서 연봉이 1억 4천, 1억 5천 될 텐데 이것도 제가 인상 전 연봉을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될 텐데 그 돈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아가면서 한다는 짓이, 한다는 일이 원래는 서울시 업무를 협의 조정해야 되는 업무인데 오세훈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의 편을 들고 오세훈의 입장을 갖다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마치 오세훈의 개인 대변인처럼 오세훈의 법률 대리인처럼 행세하는 게 행동하는 게 과연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타당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라 했냐면 11월 20일 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현이라고 서울시 민생소통특보입니다. 이자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뭔 설명자료를 내냐? 당연히 또 명태균하고의 어떤 그런 관련성을 부인하는 그런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설명자료란 건 또 뭐냐? 서울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설명자료를 내놓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서울시에서 설명자료를 낼 사안, 그 대상은 뭡니까? 바로 서울시정, 서울시 사업, 서울시 정책, 서울시 현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세훈이가 거기에 실제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세훈 임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언급되는 명태균 의혹이 서울시의 현안이고 서울시의 사업이고 서울시의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생소통특보라는 자가 설명자료를 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생소통특보는 오세훈 입장을 대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 캠프는 최초 방문해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시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 명시가 최초 선거 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말과 오세훈의 말과 그 뒤에 서울시 대변인과 이 사람의 말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입장을 낼 때 좀 그걸 갖다 짜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하는 모양입니다. 제각각입니다. 명태균하고 만난 횟수도 다릅니다. 어쨌든 그건 이 영상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란 자는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직위이고 서울 시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텐데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민생소통특보가 하는 일이 오세훈 대변인입니까? 오세훈 개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이런 직위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보란 이유로 이 사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그것만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자도 지금 이 오세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인은 여러분들 서울시의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세훈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대변인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왜냐? 서울시정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의 입장을 갖다가 언론에다가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대변인이다 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대변인의 역할에 그게 하나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서울시장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세훈의 대변인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오세훈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변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의견이나 태도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시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선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시장 대변인이 아니고 서울시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 입장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오세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의 입장을 우리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 행동입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먹고 살고 앉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세훈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 개인 의혹과 관련해서 자기 개인 사항과 관련해서 공조직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 정말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쓴 기사마다 박원순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건인가 두 건 정도는 개인 박원순이 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박원순 개인에 대해서 쓴 일이 없습니다. 박원순 개인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도 없고 관심 가질 만한 대상도 아닙니다. 정말 비호감이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그자가 천만 서울 시민의 그걸 갖다가 살림을 운영하는 서울시에 수장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판 때문에 어떤 선전선동에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뒤축을 뜯은 그 구두 굽에 넘어간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니면 박원순이 얼굴을 보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박원순이를 서울시장으로 뽑아놔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 시민의 뭐 대표랍시고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세금을 적절히 쓰는 것인가, 그런 것들 갖다가 제가 추적하고 비판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마다 건건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개인 박원순이, 그러니까 박원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서울시장 박원순 이렇게 고소인이 적힌 원고가 있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서울시장 박원순이 저한테 고소를 한 거는 저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수용한다. 근데 개인 박원순이 저한테 소송을 건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소송을 걸고 싶으면, 고소를 하고 싶으면, 지가 지 돈 내고, 지 명의로 저한테 고소를 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하는 소송에 지가 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 소송조차도 이 서울시에 얹혀서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오세훈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게 약간 연상이 됩니다. 오버랩이 됩니다. 왜 개인 오세훈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공조직이 동원돼야 되는가? 왜 공직자들이 이렇게 나서야 되는가? 뭐 정무직 공무원이든 별정직 공무원이든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든지 간에 왜 오세훈을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서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래서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또 서울시의 대변인이라는 신선종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또 그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세훈이 무섭나? 기승전 오세훈 때리기 삼각편대 국민 심판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자가 내놨다 그 말입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왜 오세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한테 월급 받아먹고 있습니까? 오세훈이가 뭐 거기에 서울시에 뭐 사조직을 만들어 놨습니까? 대체 뭘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관련 기사 일부 관련 대목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세훈의 스폰서 김모 씨가 이 명태균하고 같이 일했던 강혜경, 김영선의 전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계좌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이걸 건넨 이유가 공생학교 인사들을 윤석열 캠프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보도한 데 대해서 뭐 이거를 입증한 근거는 어디 없고 결정적 증거 없이 내놓는 거는 이제 김모 씨 한마디 뿐인데 뉴스타파는 강변을 입장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쯤 되면 뉴스타파의 목적은 오세훈만 때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의구심마저 든다. 진실 추구와 공정 및 균형이란 저널리즘의 책무를 내팽개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발 더 나아가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보도 내용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복 재생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 형태로 재탕 삼탕 의혹에 재개에 나선다. 기승전 오세훈만 때리기 삼각편태가 가동된 꼴이다. 국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거듭 강조하지만 당내 경선, 단일화 경선 모두 100% 일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뉴스타파는 명시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오류이자 억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신선종이라는 자가 내놓은 그 입장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이 대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왜 서울시의 대변인이 오세훈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왜 오세훈 개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신선종이라는 자가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그 해명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왜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윤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김병민은 왜 정무부시장으로서 차관급으로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오세훈 옹호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민생소통 특보란 자는 민생소통이라고 앉아있지 뭐 하려고 오세훈 옹호를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대체 월급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런 점들을 갖다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의 일종의 구습이고 구태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공직자들이 특정인을, 개인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 이거 결국엔 뭡니까? 그 조직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대체 그 무엇이건데 서울시를 사유화했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오세훈이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서 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세훈은 대체 뭔데 자기 일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뭔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세훈 개인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발벗고 뛰어나서고 있습니까? 정말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들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다. 그것까지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법카 그거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핀란드에서는 90년대에 그 사람이 하여튼 이 공금을 한 몇만 원 정도를 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기 유력 총리 후보였는데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독일에서는 이 공무 출장 과정에서 생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또 총리에서 물러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런던 시장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 본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물론 지금은 많이 쇠락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공사 구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정말로 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과 관련해서 이 공조직을 동원하고 이러는 거, 공적 자원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 정말 경계하고 그거 감시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